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요즘 태종 이방원이 핫한 것 같아서 태종 이방원에 관한 30가지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는 6명의 아들들을, 둘째 부인에게서는 2명의 아들들을 낳았었는데 이 중 이방원은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6번째 아들은 일찍 죽어서 사실상 이방원이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형제들 중엔 막내였습니다. 이방원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이방원은 17살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조선 국왕들 중, 아니 한국 역사상 모든 국왕 통틀어서 유일하게 과거를 보고 과거에 합격한 군주입니다. 참고로 당시 성적 전국 7등이었답니다. 이성계의 컴플렉스가 가문 전체가 너무 군인이고 문인이 없던 거였는데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자 그렇게도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이방원만큼은 군인이 아닌 문신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형들은 다 나가 없고 이방원 혼자 이성계의 둘째 부인과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비밀리에 개경에서 도망쳤습니다. 위화도 해군 이후 이성계의 야망을 경계한 목은 이색이 이성계를 위험에 빠뜨릴 요량으로 이성계에게 같이 명나라로 가자고 압박을 가하자 이방원이 아버지 대신해서 갔다 와줍니다. 고려 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지를 두고 신진사대부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뉘는데 정도전 등의 급진 신진사대부가 일방적으로 온건 신진사대부들을 탄핵시키고 정치적으로 공작하자 정몽주가 나서서 급진 신진사대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 보복을 가합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에 대한 살해 작전까지 실행시키려고 했죠. 하필 이성계가 이때 낙마사고로 개경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아픈 이성계를 어떻게 해서든 개경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피를 최대한 안 보고 싶어 해서 개경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던 이방원은 작은 삼촌 이화, 둘째 형 이방과, 매제 이제, 그리고 이성계의 둘도 없는 의동생 이질란을 불러 모아놓고 정몽주 암살 의사를 묻습니다. 이방원 빼고는 다들 미적지근하게 나왔다죠. 이성계가 제거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없앤다는 게 여간 눈치가 보이지 않았겠죠.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최후 통첩인 하여가 시조를 보냈다는데 그 어떤 기록을 봐도 이방원이 이 시조를 정몽주에게 건네주었다는 일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가 시조는 후대에 창작되었다는 설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한편 이방원의 정몽주 암살 작전을 우연히 들은 정몽주의 제자가 정몽주에게도 이 말을 해줍니다. 다 알고서도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 알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집을 나왔다죠.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나와 돌아가던 중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를 만났고 조영규의 철퇴로 정몽주는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암살당합니다. 현장에는 이방원이 없었습니다. 이방원의 정몽주 살해로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가 멀어집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전부 사면되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을 건국하죠.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 해에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장남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고 6째 아들은 일찍 죽었으니 뺀다면은 막내 아들 위로 무려 5명의 형들을 제끼고 8번째 막내가 세자가 된 겁니다. 조선 건국의 총대장이자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이 이방석을 지지해주면서 별탈 없이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죠. 심지어 그날 개국공신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성계의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왕자들 전원 공신 명단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왕자들뿐 아니라 친인척들에게도 이성계는 푸대접을 해서 다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종친들이 이방원을 지지했죠. 한 번은 명나라와 조선이 외교적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 명나라 황제 홍무제가 태조 이성계에게 왕자를 보내서 사죄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가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마 왕자들을 보내기 어려워 조정이 눈치 보던 때 이방원이 자원해서 명나라를 갔다 옵니다. 이상한 건 명나라 가서 황제도 그렇고 명나라 조정도 그렇고 이방원을 환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반면 홍무제는 정도전을 엄청나게 싫어했죠. 정도전도 이방원을 엄청 견제했습니다. 왕자들이 따로 군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사병을 혁파시켰고 하륜과 이방원이 친해지자 정도전은 하륜을 충청도 관찰서로 파견해버렸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딱 하루 전날 정도전이 이성계의 병을 핑계로 왕자들과 종친들을 전부 궁궐로 부릅니다. 경호원들은 입장이 불가능했고 궁궐에 불이 전부 꺼져 있는 걸 의심한 이방원은 형들에게 들어가지 말자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도전이 모종의 음모를 꾸민 건 맞는 듯하죠. 사병 혁파로 이방원이 군대를 소유할 수 없을 때 처가였던 민씨 집안에서 사비를 덜어 비밀리에 무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야심한 밤 이방원의 형제들과 종친들 그리고 이방원의 최측근들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방원이 그토록 아끼던 의동생 이숙번은 무기고를 장악하고 하류는 충청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으며 이방원 등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두 이복동생 이방번과 세자 이방석도 살해합니다. 세자 이방석을 죽인 건 이방원이 맞지만 이방번을 죽인 건 이방원의 형이었던 이방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원은 거사 직전 이방번에게 함께 참여하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방번은 차마 친동생 죽이는 일엔 참여할 수 없다며 거절하지만 왕자의 난을 이미 알고서도 따로 발설은 하지 않았으니 이방번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1차 왕자의 난으로부터 8일 후 이성계는 차남 이방과에게 양위하고 이방과가 정종이 됩니다. 정종은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동생 이방원의 야심을 알았기에 거의 모든 정치는 이방원에게 이름합니다. 이 와중에 눈치 없는 넷째 형 이방간이 왜 막내 동생이 차기 후계자가 되냐며 1400년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방원은 차마 친형과 싸울 수 없다며 집에 틀어박히자 작은 삼촌 이화가 억지로 끌고 나왔답니다. 개쇼한 거죠. 2차 왕자의 난 진압 후 정종은 이방원을 세자로 삼았는데 이때를 축하하는 연회장에서 술에 취한 이방원이 정종을 백허그했다고 합니다. 이대왕 정종이 수도를 잠시 개경으로 옮겼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과거 고려의 왕궁이었던 개경 수천궁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태종 제위 2년째였던 1402년 함경도에서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던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선개국 최초의 반란이었던 조사이의 난은 이성계가 사주한 반란이었죠. 반란군은 평안도 청천강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이숙번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 반란 진압전에 태종 이방원이 직접 참전하기도 했으며 비록 이성계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사이의 난은 이성계가 전투에서 평생 처음 겪은 패전이었죠. 조사이의 난 진압 후 태종 이방원은 주동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이후론 이성계도 이방원과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태종 제위 8년째에 사망합니다. 태종 제위 5년째인 1405년 태종 이방원은 한양으로 돌아오지만 자기가 죽인 정도전이 지은 경복궁에 있기 싫다면서 그 옆에 다른 궁궐을 짓는데 이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태종 제위 10년째에 청계천에서 홍수가 일어나 광통교 다리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죽인 이방석의 생모이자 이성계의 아내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에 쓰인 석자재들로 다리 보수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이복 막내 동생한테 차별받던 기억 때문에 태종 이방원은 제위 내내 적서 차별을 엄청나게 조장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풍조는 성리학이란 결부돼서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죠. 태종 이방원의 측근들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말 그대로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이들인데 이런 공신들이기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겠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권력이 비대해진 자기 1세대 측근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갑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줬으며 그만큼 가장 견제됐던 세력이 외척 민씨 집안이었죠.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이었던 민무구 민무질은 세자와 유독 친했는데 세자가 차기 왕이 되면은 그 권세가 더 강해질까봐 태종 이방원은 건방지다는 이유만으로 유배를 보내고 사약을 줍니다. 몇 년 후 다른 남동생이었던 민무회, 민무휴도 형들을 두둔했다는 죄목으로 유배간 뒤 교수형됩니다. 이방원의 의동생이나 다름없던 이숙번도 파직되고 유배가게 되죠. 유일하게 처사술이 뛰어났던 하륜만이 끝이 나쁘진 않았지만 박은, 조말생 등 태종 이방원이 키운 2세대 정치인들이 조정을 장악해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륜도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기는 한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외척에 대해 매우 경계했습니다. 민씨 집안을 파탄낼 뿐더러 여러 후궁들을 들여서 왕비였던 원경왕후와 그 외척들이 제멋대로 굴 수 없도록 했죠. 이방원이 정도전한테 언제 제끼게 될 줄 몰랐던 시절부터 원경왕후와 민씨 세력은 이방원을 도왔는데 끝은 이러니 이방원과 원경왕후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신하들 마음 떠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성립파동을 일으키는 관례를 만든 왕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부엉이를 무서워했답니다. 태종 이방원 때 한국 최초로 일본에서 코끼리가 수입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사료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문제가 되어서 굶겨 죽였다죠. 호패법 실시, 조선 팔도 정립, 경복궁의 경회루 건설, 사헌부와 사관원 강화, 그리고 의외로 조선 최초로 경연제도를 처음 실시한 왕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물론 경연보다 사냥을 더 좋아했던 태종 이방원은 경연에 성실하게 참석하진 않았던 그냥 사냥 덕후였습니다. 태종 이방원 때 명나라와도 좋은 외교를 유지했고 정도전의 진법 훈련을 확장시키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 과거제도의 묵과제도 창설 그리고 거북선의 전신인 귀선이라는 전함을 만드는 등 군사 부문에도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자기처럼 국왕직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장남을 세자로 삼았으나 세자가 커가면서 기생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고 저작거리 깡패들을 궁궐로 불러들이는 등 일탈을 너무 많이 삼는 겁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신하들 사이에서도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 대한 칭찬이 일색인 상황에서 세자의 탈선은 멈추질 않았고 그때마다 태종 이방원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대부의 첩이었던 어리와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는 사태에 세자가 태종 이방원한테 대들기까지 하자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삼죠. 폐위된 세자는 양녕대군이 되었고 이후로도 양녕대군은 자기 며느리를 범하는 등 음탕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은 똑같이 자기 자식이 자기 가슴에 못 박는 법입니다. 새로운 세자가 된 충녕대군에게 태종 이방원은 거의 곧바로 양위를 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4대왕 세종인데 역시 외척을 경계했던 태종 이방원은 세종의 처가였던 청송 심씨 집안을 초토화시킵니다. 태종 이방원은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은 넘기질 않았고 본인이 쥐고 있었으며 세종 제위 1년에 일어났던 이 대마도 정벌은 세종대왕이 아닌 태종 이방원의 작품입니다. 세종 4년이었던 1422년 이방원은 황희를 중용하라는 말을 세종에게 남기고 5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태종 이방원을 연기한 배우로는 임혁주, 이정길, 유동근, 김영철, 백윤식, 최태준, 안재모, 유아인, 장혁, 감우성, 주상욱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